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하이엔드 소금쟁이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해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또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자 하는, 또 본인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대부분 실패를 하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좌절을 하면 주저앉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실패와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젊어서의 실패는 엄청난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들 젊은 나이에 실패를 여러 번 하는 거 저는 참 다행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 씨, 본인하고 같은 동년배의 청춘들을 보면서 이찬원 씨는 경제 전공자이지만 이찬원 씨는 이미 법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찬원 씨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찬원 씨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상태에서 다음 도전을 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찬원 씨는 동년배 아니면 선후배, 후배들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다 이미 컨설팅을 할 만큼 이찬원 씨는 경제적인 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상식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공감대도 넓고 이찬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민달팽이, 껍질이 없는 달팽이, 나이가 25세입니다. 어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에 월 300만 원 봉급을 받으면서 본인 힘으로 어머니까지 같이 부양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억 전세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맑고 얼굴이 구김살이 없습니다. 쭈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본인 외모도 아주 잘 가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달팽이 25세 소금쟁이 세뱃돈 근로장학금, 이찬원 씨 근로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면하게 생활했으면 근로장학금을 받았을까 하고 또 위로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얼굴에 구김이 없는 것은 실패에 위축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죠. 이 민달팽이한테 아주 강한 솔루션이 주어졌습니다. 희망적인 솔루션이 주어졌습니다. 왜냐? 이 민달팽이는 한 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낭비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5년 후에는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솔루션을 해줬습니다. 돈을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도 본인 관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5년 후에 자가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찬원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찬원 씨는 공인중개사만큼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대출도 6개월 연장을 할 수, 즉 유보를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찬원 씨는 본인이 가진 상식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기의 앞길을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느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아직 이 나이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앞으로 그거에 따르는 또
제약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채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보사장, 회계사를 하다 느닷없이 쌀국수 가게 사장이 된 이 초보사장, 이 음식점을 하게 된 계기도 부모님이 요식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요식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베트남까지 가서 아마 현장 학습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만만하게 음식점을 차렸고 아주 고급스럽게 본인이 가진 온 힘을 다해서 투자를 아낌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그렇죠. 젊은 혈기에 근사하게 해야지, 최고급으로 해야지, 멋있게 해야지.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직원들도 많이 쓰고 여유가 좀 있죠. 회계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계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좀 음식 자료를 좀 소중하게 여겨라. 무조건 몇백만 원어치의 그 국물을, 육수를 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솔드아웃,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적절한 양을 조정을 하면서 식자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직원을 줄여라. 사장짓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1인 3역 내지 4역을 하더라도 직원을 줄여서 우선 비용을 줄여라. 그리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 영업을 멈추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 각오 선까지, 너무 적자가 계속되면 이 업은 없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 너무 최고급으로 하려고 돈 아까운지 모르고 초기 투자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 얼마 50인분이면 50인분으로 딱 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못 파는 부분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인건비 줄여라. 핵심적인 부분을 줄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아이 경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하나밖에 없고 또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 너무 올인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해달라는 걸 너무 몽땅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돈 소중함을 알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 그럽니다. 지네들이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출연한 부부는 너와 나와 같이 주식을 하는데 내가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는 네 용돈을 줄여서 우리 주식을 같이 해보자. 경제 공부를 아빠하고 너하고 같이 해보자. 아주 훌륭한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아이들이 용돈을 줄여서 주식을 사다 보면 그 주식이 얼만큼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내가 용돈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게 또 잘 주식을 하니 재미있네. 경제교육. 경제교육에는 사회교육도 같이 따라붙죠. 뉴스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누구 기동량으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 단타를 하거나 이런 나쁜 주식 습관을 버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정보에 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 어릴 적 경제교육,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부부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이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